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22일 10시 31분입니다. PC 데이터 미국 물가가 발표가 됐고요. 기분 좋은 통계가 나왔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PPT로 보시면 11월 PC 시장의 기대치가 2.8%였습니다. 근원 PC에 대한 기대치는 3.4%였었어요. 그런데 11월 PC 시장의 기대치 2.8%도 밑도는 PC 물가를 기록했고요. 근원 PC도 시장에서는 3.4% 아니겠는가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치도 역시 밑도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근원 PC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3.2%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물가의 흐름은 전월 3.6보다도 강하게 떨어졌죠. 그죠? 그리고 근원 물가도 전월 3.5%보다도 떨어졌죠. 자, 이걸 좀 추세를 보면 PCE 기준으로 3.4, 3.0, 2.6으로 굉장히 강하게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을 PC 데이터가 보여줬고요. 근원 물가 같은 경우도 빨리 잡히기 어려운 성격의 지표인데 보시는 것처럼 4.3, 3.8, 3.7, 3.5, 3.2 근원 물가 상승률의 흐름도 상당히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분명 시장이 환호할 만한 통계다. 시장은 분명 이 물가 데이터를 보면서 기대치보다도 낮고 전월보다도 낮고 근래 들어 가장 낮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던 22년 중반 이전 수준으로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환호할 것이다. 뭐 3월에도 기준금리 인하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 기대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밖에 물가 상황을 또 그 밖에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진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CPI인데요. CPI도 대략 한 일주일 전쯤에 발표됐었죠. 그때는 코어 물가가 전월보다는 안 떨어져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지만 CPI 전체 헤드라인 물가가 어쨌든 근래 들어 가장 낮게까지 떨어져서 안도를 했고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낮았기 때문에 상당히 안도를 했기 때문에 CPI 데이터가 발표됐고 그리고 그 주에 FOMC 회의가 있었고 이것이 강한 주식시장에 기대감을 준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할 만큼의 FOMC 회의 결과도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 부분 주식시장으로 돈을 이동해도 되겠다. 주식 보유 늘려도 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줬었던 그런 통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PCE도 그런 유사한 오히려 그거보다 강한 물가 안정세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시장은 충분히 환호하고 있다라고 표현해 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물가 상황을 진단할 때 보시면 이제는 금리 인하가 도대체 언제 있을 것인가에 좀 초점을 기울이고 싶어요. 근데 물가 상승률은 확실히 완화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낮에 있었던 김영희 교수님, 홍춘욱 박사님하고 셋이 라이브로 100분 토론했었죠. 그 영상은 다음 주에 올라오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근원 서비스 물가가 지금 안 잡히고 있다. 에너지 물가는 마이너스 기여를 하고 있고 식료품 물가는 0.4%포인트의 낮은 기여도를 하고 있는데 근원 상품 물가는 기여도가 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는 3.2% 수준이기 때문에 이 근원 서비스 물가가 그래도 2%에 근접하게 떨어져야만 근원 물가가 잡히는 것이고 그 지점에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물가를 보고 의견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물가가 지금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은 예단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앞으로 갈게요. PC 물가도 근원 PC를 기준으로 보면 물론 강하게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 강하게 떨어지는 관점에서 시장은 잔뜩 기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지금 시장은 잔뜩 기대하고 뭐 정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산타랠리를 기대해도 될 만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직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려면 이 2%에 부합하는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려면 1월 말, 2월 말, 1월 말, 2월 말에 발표될 두 번의 PCE 통계가 3월 FOMC 회의 전에 2% 초반에 해당하는 그런 기록을 할 수 있을까? 이 3.22%라는 기준금리, 근원 물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3월에 기준금리 인하 있을 거라고 강한 확신을 갖고 있어 시장은. 그러나 실제 기준금리 인하는 3월에 있기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면서 아마도 시장은 강한 기대를 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또 24년 1, 2월 달 되면 금리 인하가 당장 있지 않겠네 하고 실망하면서 조정될 수 있어요. 그 조정되는 국면이 저는 2월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월 말 PCE를 보거나 또 1월 말일 날 있는 미국 FOMC 회의 결과를 받아들면서 2월 달에는 당장 금리 인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실망하면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지면서 헛된 기대였구나 하면서 주가가 또 조정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 PCE나 CPI나 기여도 분석을 해보면 어쨌든 당장 금리 인하가 단행되긴 어렵겠다. 시장은 그렇게 기대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미국 경기 상황 진단을 좀 해드릴게요. 미국 경기가 23년 3분기까지는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인 소비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또 여기 보시는 노동시장 같은 경우도 시간당 평균 임금이 4%에 근접했는데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감폭도 많이 둔화됐습니다. 근데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감폭이 대략 한 20만 정도를 깨지면 20만 혹은 15만 정도를 깨지면 이 정도가 깨지면 금리 인하의 여건이 마련된다라고 보는 이코노미스트들도 있으세요. 저는 그 룰 자체가 깨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룰이 이제 깨질 수도 있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간당 평균 임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3% 정도로까지 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근원 서비스 물가가 3.2%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2% 근처로 떨어져야 전체 물가가 2% 초반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잡히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잡히려면 역시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린다.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는 너무 탄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추이를 보면 20만 정도는 지금 깨졌어요. 근데 15만 정도까지도 오기도 했습니다. 23년 10월에. 그러니까 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좀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금 단행된다.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단행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 상승률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임금 상승률이 그래도 4.8% 수준에서 지금 많이 다소 떨어져서 4% 수준까지 왔는데 임금 상승률이 3%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만큼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려면 미국 고용이 악화돼야 돼요. 경기가 상당히 좀 정말 침체라고 볼 수 있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도 침체에 가까운 그런 어떤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물가가 확실히 잡히는 근원 물가가 잡히려고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잡히려면 임금 상승률이 둔화돼야 되거든요. 아직은 임금 상승률이
충분히 둔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인하할 만큼의 그런 여건은 조성된 것이 아니다. 지금 미국 경기 상황을 보면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경기 상황을 보면 22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1.9%, 23년은 2.4%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요. 그러나 24년 연말쯤 연간 기준으로 보면 1.3%로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지금은 전망치가 또 낮아졌습니다. 1.3, 1.4%. 이 정도면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2% 수준 되니까 그걸 훨씬 밑도는 경기 침체에는 부합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화의 수순은 가져갈 것이고 뭐 굉장히 강한 우당탕탕하는 그런 경제 위기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거나 24년 상반기 중에 당장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 PCE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나왔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요. 다만 실제 기준금리 인하는 24년 상반기 중에는 어렵다라는 제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긴 하겠지만 또 실망할 때 다시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견을 또 그 부분을 드립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발표된 PCE 데이터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무래도 자료 보시면 이 PCE 발표 전까지만 해도 당장 소위 1월 FOMC 때도 금리 인하 단행하지 않겠어? 12% 정도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PCE 데이터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네요. 12.4% 정도 거의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거 두 번 업데이트를 했는데 숫자가 계속 바뀌네요. 아까는 14% 정도를 기록했거든요. PC 데이터 발표되자마자는. 근데 또 1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1월에도 금리 인하 있을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을 미국 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그 기대감은 10월 27일까지만 해도 6월 달에 금리 인하 단행할 거야. 5.5에서 내려오는 시점이 6월 FOMC 회의일 거야. 10월 말에만 해도 이랬었습니다. 근데 12월 초까지만 해도 5월 달에 금리 인하 있을 거야 라고 조금 더 앞당겨졌죠. 그리고 지난 FOMC 회의 이후에 12월 FOMC 이후에 21일 기준으로 어제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또 3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인하의 시점이 과거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당겨지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이 세미 페드워치를 돌려보니까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종전 제가 지금 다시 돌렸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또 14.5%로 늘었어요. 당장 금리 인하 1월에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재밌네요. 자, 이렇게 시장은 당장 금리 인하 할 거야라고 기대할 수 있을 만큼 PC 데이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미국 주식에 한국 주식에도 뭐 산타랠리에 가까운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물론 이제 우리나라 주식장은 마침 이제 연휴니까 또 열리지 않겠지만 이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국 주식장은 좀 안타깝지만 뭐 그런 랠리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지금 과도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있고 그러면 1월 달 동안에는 주가가 나름 괜찮을 수 있지만 1월 FOMC 회의 이후에는 금리 인하 당장 있을 수 없어라는 것을 시장이 깨닫고 그때
과도한 기대감이었네 하면서 시장이 다시 주식시장에서 돈이 많이 이탈하진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중박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페드의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5.5%까지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고요. 이 기준금리를 1월까지는 계속 동결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의 무게를 강하게 두고 있고요. 금리 인상은 끝났으니까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다. 이런 기대감이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만든다라고 제가 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장은 좋게 만든다. 그리고 시대를 좀 잠깐 구분해 보면 20년, 21년은 뭐예요? 완화의 시대, 제로금리의 시대, 주가가 좋았죠. 경기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22년, 23년은 어때요? 긴축의 시대, 금리 인상기. 이때 주가가 무너졌었죠. 특히 22년에 오히려 무너졌었죠. 22년 기준금리가 높아요? 지금의 기준금리가 높아요? 22년이 높아요? 지금이 높죠. 근데 주가는 언제 가장 무너졌어요? 22년에 무너졌죠. 10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게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물 경제는 부정적으로 자극하지만, 부정적으로 억압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끝났다는 것은 자본시장 관점에선 매우 긍정적인 포인트인 거죠. 기대감을 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온다고 주가 침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연결고리를 잘못 지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금리가 높은 금리로 계속 지금 금리 인하한 적이 없잖아요. 5.5% 기준금리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은 금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3.5%의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실물 경제를 억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의 그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그런 모습은 계속 전개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금리 인상 끝났다. 금리 인하 곧 있을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자본시장,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겠죠. 곧 완화의 시대로 전환되겠네 하는 피벗 시점, 전환점에 해당되는 거죠. 24년은. 그런 면에서 22년보다 23년의 주가가 낮고 23년보다 24년의 주가가 더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이 됐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향후 통화정책 기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PC 인플레이션을 보면 미국은 24년에 그래도 2.4%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코어 PCE도 2.4%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를 상회하는 물가인 거예요. 그런데 중반 24년 중반을 기준으로 보면 그때가 중반이 2.4고 상반기는 3에서 2.4 사이. 그죠? 그리고 하반기는 2.4에서 2.0 사이라고 본다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확신, 컨빅션을 갖으려면 당연히 하반기겠구나. 기준금리 실제 인하 시점은 하반기부터 3차례 정도 인하하겠구나. 이 두세 차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뭐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으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24년 그 통화정책의 변수,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할 때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지 의견을 끝으로 좀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의외로 중국 물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드리고 있죠. 중국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5%로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에 놓였고 생산자 물가의 흐름은 계속 강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가 선행지표니까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상황이라고 가정하도 크게 틀림이 없는 중국 경제치고는 디플레이션 상황의 초입에 해당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역시 수출이, 중국의 생산이 역시 세계 주요국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왜냐하면 중국 제품을 쓰는 주요 국가들 보세요. 미국도 여전히 중국 물건이 마트 이게 진열되어 있으면 한 40% 이상은 중국 제품들이에요. 중국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물가 하락은 또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을 또 제약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세계 원자재, 원유, 수요가 줄어들음을 의미해요. 중국 경기가 부진하니까. 그런 것들이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나 원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하방 압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은 미국 물가에 따라 다를 텐데 미국 물가는 또 중국 물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이는가, 이것은 상당히 실제 물가, 주요국들의 물가를 빨리 잡게 만들고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겠다, 그런 변수가 되겠다라고 중국 물가를 가정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유가 추이 같은 걸 보시면 천연가스 가격은 뭐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23년 8월 정도를 기점으로 뭐 호주의 LNG 플랜트 파업이 있었죠. 노르웨이의 그 가스전 그 점검이 있었고, 그 점검을 장기화해서 점검하는 일이 있었고, 또 무력 분쟁이 있었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서 그 해상 가스전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수급 차질 문제가 있어서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보인 건 사실입니다만, 국제 유가가 이렇게 급락한 이런 일들은 그만큼 중국 경기가 둔화돼서 원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나타난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재밌게도 OECD 그 상업용 원유 재고를 보면 원유 재고가 보신 것처럼, 물론 국제 유가라는 게 향후에 이런 긴축 기조가 장기화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그게 결국 국제 유가의 하방 요인으로 잠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역시 주요국의 감산 기조가 상방 요인으로 또 작용하기 때문에 주요국의 감산에 따른 상방 압력보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하방 압력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상업용 원유 재고가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5년 동안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이 베리에이션을 보시면 재고 수준이 또 많은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본다면 언제든지 국제 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케 해줍니다. 예, 그것도 또 유심히 지켜볼 변수이고요. 다음은 EU 가스 비축률인데요. 다행히 2022년보다 23년 EU의 가스 비축률이 올라갔고요. 과거 5년 동안에 거의 최대치에 해당하는 비축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이 가스 가격의 흐름은요, 유럽 경기 회복이냐 둔화냐 이런 걸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스 수요가 결국 유럽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스 수요가 감소하고 그럼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되겠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각종 원자재 가격에 그래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테니까 그것이 그래도 물가 상승 압력을 좀 줄이고 글로벌 인플레를 좀 줄이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한국 물가의 흐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미국 물가 상승률이 2024년 2.4%로 페드가 전망을 했잖아요. 좀 비슷한 견지에서 24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 흐름을 보면 2.6% 정도로 한국은행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망치가 2.6이 여기 있다면 상반기가 3.0, 하반기가 2.3으로 전망하는 거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결국 24년에 6, 7월 정도 중반 지점이 2.6에 가깝고 상반기는 2.6을 상회하는 흐름,
하반기는 2.6을 하회하는 흐름. 그러면 컨빅션, 금리 인하할 만한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라는 근거를 찾을 만한 그 확실히 잡혔다는 자신감을 가지려면 물가 상승률이 2.5% 언더로는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 초반 그런 물가 상승률을 보려면 한국도 24년 하반기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흐름은 이게 다 디스인플레이션이거든요. 정점 대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2%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수준,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게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거든요. 이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기본적으로 이런 추세를 그릴 거라고 가정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견지에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4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물론 이 녹화는 마무리하고 질의응답을 조금 이어가겠습니다만, FOMC 미팅 1월 31일자 한국 시간으로는 2월 1일 날 있을 텐데, 2월 1일 새벽이죠. 이때 있겠습니다만, 이때 당장 금리 인하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려면 1월 PC 물가를 그러니까 1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날짜를 확인할까요? 1월 마지막 금요일 날 PCE 물가를 발표할 텐데, 그러면 그것은 12월 물가입니다. 23년 12월 물가. 그 물가가 근원 물가가 2%를 충족할까요? 그렇게 생각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자신 있게 이제 파월이 기자회견 중에 다음 달 금리 인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걸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강한 기대를 갖겠지만 그 강한 기대는 좀 섣부른 기대감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의 랠리가 좋겠지만 그런 FOMC 회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유해서 주가가 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주식시장의 흐름도 저의 뷰는 그렇습니다. 이런 걸 참조해서 의사결정 내리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는 1월 25일 날, 1월 11일 날 당장 기준금리 결정을 하죠. 뭐 동결하겠죠. 그죠? 동결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날 있는데 이때도 또 동결하겠죠. 근데 아마도 6월, 7월 달 FOMC 회의 이때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7월이나 8월 요 정도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보면서 우리도 금리 인하를 단행 여부를 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의 의견을 드려봅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이 경제 공부하신다 그러면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봐주시길 바라고요. 또 경제 전망, 금리 인하 시점과 그것에 따라 이 자본 자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가늠하시는데 가장 선명한 경제 전망서,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서 봐주시길 바라고, 연말에 얼마나 선물하기 좋습니까, 그죠? 예, 연말에 선물하는 좋은 양서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십시오. 성찬절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